네, 안녕하세요. 오테르마입니다. 네, 일본이 저번 주는 3년 후였습니다. 가을에 운동회 많이 하죠. 1964년 동경올림픽 개회식이 10월 10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원래는 체육의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로 쉬었었는데 2000년대가 돼서 10월에 두 번째 월요일을 그냥 체육의 날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름을 스포츠의 날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덕분에 주말에 좀 멀리 놀러 갔었는데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는데 천문대를 가게 됐어요. 천문대를 제가 별을 이렇게 보러 천문대를 간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통틀어서. 근데 정말 토성을 봤습니다. 토성을. 정말 감동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달도 물론 봤고요. 초신성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봤고, 스바루, 자동차 스바루 있잖아요. 그게 스바루에 있는 그 마크가 여러 개 있는 별들 중에 6개인가 그거를 마크화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바루라는 게 무슨 별들의 집합이더라고요. 6개 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은 별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린 별들의 집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주말을 여느 때처럼 댐 카드를 모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진드기에.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물린 거예요. 이게 뭐가 물려있다고 아이들이 제 발을 보고는 다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동그란 게 검은 게 부풀어 올랐었어요. 한 5mm 정도 됐었나? 5mm 정도 되는 크기로 굉장히 부풀어 올랐 있었는데 좀 저 뭔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 거머리인가? 이렇게 작은 거머리가 있나 했을 정도로 잠깐 간지러운 정도였는데 뗐어요. 일단은 뗐는데 떼고 나서 보니까 피가 막 나는 거죠. 무리해서 떼면은 턱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탁 쳐서 떼긴 했는데 전 떼졌어요. 떼져가지고 꼭 짜가지고 거기 불순물 같은 게 없도록 꼭 짜서 물도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상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닦고 다 씻고 해가지고 잔존물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 곳이 피 먹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어오르거나 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현재. 일단 휴일이 끝나는 대로 병원에 바로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산, 풀숲이 많은 곳이라든지 산길이라든지 하이킹 하실 때 항상 긴팔 긴바지를 입고 모기약 같은 걸 잘 뿌리고 다니시는 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임은 바로 이 후지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부제가 후지 탈출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림이 제가 또 좋아하는 몇 번이나 나오는 그건데 블러디 인을 그리신 웨버슨 산티아고 보시면은 일러스트 산티아고, 그렇죠? 이게 이분이 그린 그림을 가끔 보게 돼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웨버슨 산티아고. 이거는 게다가 세트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웨버슨 산티아고. 이분 그림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는 멋있어가지고 그림에 이끌려서 사게 된 게임입니다. 후지 탈출 게임이 되겠습니다. 협력 게임이고요. 게임은 볼까요? 개요를 10살 이상이고요. 2명에서 4명까지. 이거는 팀플레이가 되겠습니다. 협력 게임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30분에서 60분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리뷰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지인이 되신 서드님이 저희 인스타를 보시고 가족들하고 이제 매일 게임을 하는데 평일에는 그거를 보시고는 이게 어떤 게임인지 리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 탈출이란 게임이고요. 후지 탈출은 후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은 일본의 가장 유명한 화산을 향하는 조사대의 그룹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안전한 마을까지 피난을 하기 위해 위험하게 흘러내리는 용암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야 합니다. 이 협력형 주사위 게임은 플레이어 전원이 각각의 가림막 안에서 각자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여러분은 협력을 해서 모두 각각 마을로 가기 위한 최선의 루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룹 안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용암의 희생자가 되거나 피로가 쌓여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 전까지 여러분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탈출을 합시다. 하지만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주사위 정보밖에 모르고 게다가 그 주사위마저도 애매하게만 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운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아트성이 강한 디자인 카드, 선택 가능한 캐릭터의 기능, 7종류의 시나리오에 의해 후지 탈출은 몇 번이고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물은 나중에 설명서를 보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서로 주사위를 던져서 자기 주사위 정보만을 갖고 협력해서
후지산을 탈출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뒤에도 개요가 써있는데 여기 또 개요가 또 써있네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 살짝 틀리네요. 200년 이상 잠들어 있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목적은 단 하나, 위험한 용암이 흘러내리는 걸 가능한 한 멀리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룹의 멤버가 한 명이라도 피로나 용암 둘 중 하나에 쓰러지기 전에 안전한 마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원이 힘을 합쳐 그리고 살짝 운까지 따라준다면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설명서가 이렇게 한 권이 있고요. 설명서는 조금 큰데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드는 총 65장이긴 한데 여러 가지 기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 스크린 4장이 있다고 합니다. 스크린이 있고요. 스크린은 색깔이 4가지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림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라운드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살짝 알아보도록 하고요. 4가지 색깔의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앞에 주사위를 던져서 가리기 위한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카드가 65장 중에 화산카드 1장. 네, 이렇게 화산카드가 1장이 있습니다. 앞뒤가 모두 후지산이 폭발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암 카드가 2장. 용암 카드는 이렇게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2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후지산 요 밑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면은 후지산이 이렇게 있고요. 놓여지는 거는 반드시 밑만이 아니라 위에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게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화산 카드 1장이랑 용암 카드 2장. 초반 카드예요, 초반 카드. 그 다음에 돼지 카드. 이게 기본 카드가 되는데요. 24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주사위로 갈 수 있는 각각의 작은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24장이 있고요. 그 다음 마을 카드가 6장이 있습니다. 마을 카드는 뒷면이 이렇게 진자의 토리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 토리 아시나요? 일본 진자 이제 신사죠. 일본 신사는 토리가 있고요. 일본에 이제 절도 있거든요. 일본도 이제 불교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절은 이 토리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짬뽕 되는 곳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토리가 있으면 신사, 토리가 없으면 절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신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을 카드가 이렇게 6장이 있습니다. 색깔이 틀립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을 표현을 할 텐데요. 요거는 뒷면이 마을로 갈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6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합쳐서 에어리어 카드가 돼서 30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 카드가 4장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 카드는 단순히 색깔일 뿐이고요. 쿨트 폰 크라하 라는 건장한 아저씨, 그 다음 해리슨 제임스라는 약간 삐쩍 마른 아저씨, 네, 담배를 피고 있네요. 그 다음에 히로미, 일본인인가봐요. 히로미라는 사람. 다음 레디 리빙스톤이라는 탐험과 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4명. 이거는 단지 색깔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기능 카드가 6장이 있습니다. 이 기능 카드는 캐릭터에 따라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렉터, 서바이벌리스트, 그 다음 아이보, 킷 매니저, 수리공, 그 다음 정찰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 직책을, 아이보라면 파트너란 뜻인데 파트너, 그 다음 킷 매니저, 키트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 수리하는 사람, 수리공, 정찰, 병은 아니니까 정찰하는 사람. 이렇게 직업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색깔과 캐릭터 특성이 있는 게 각각 캐릭터 카드 4장, 기능 카드 6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품 카드, 마체테, 쌍안경, 그 다음에 테이프, 청테이프죠. 청테이프, 전등, 손전등, 콤파스, 지포라이터, 그다음에 삽, 응급 키트, 무전기, 이거는 카라비나 라고 하네요. 제가 이 용어는 잘 모르는데 이거 아시죠? 보시면 산악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고리, 산악고리, 그 다음에 맥가이버 칼, 포켓 나이프, 지도, 수통, 그 다음에 신호탄 총, 로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이제 더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템 카드가 15장이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시나리오 카드가 7장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카드는 이제 초기 배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뒷면은 이렇게 다 똑같고요. 당연히 여기가 뽑아서 하는 건데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후지산 이거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 카드입니다. 두 개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말을 시작하는 말 위치예요. 일단은 그냥 하나씩 놔요. 이렇게 맞춰서 조금만 이 부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카드로 맵을 배치를 하게 되는 스타일입니다. 아직 구성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카드가 4장이 있습니다.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조금씩 페널티가 강도가 세지는 게 레벨 4가 되겠고요. 초심자는 레벨 1이 되겠습니다. 체력 보드. 체력 보드에 이제 체력이 어느 정도 깎이는지를 알게 되는 걸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홈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놓고 맞는 레벨의 카드를 여기다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알기 쉽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레벨 4일 경우에는 레벨 4를 놓고 하는 겁니다. 체력 보드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플 4개. 미플은 이렇게 모자를 쓴 듯한 독특한 모양의 미플이 되겠습니다. 4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 목적 마커. 이게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목적 마커가 4개, 체력 마커가 4개. 체력 마커는 여기에다 사용되는 겁니다. 목적 마커는 실제 게임에 사용되는 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주사위가 24개 있는데 각각 자신의 색상에 맞는 주사위가 있을 거고요.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각 주사위는 빨강, 노랑, 파란색의 3가지 색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알록달록 정신없는데 일단은 주사위 자체의 색깔로 나눠 갖고 6개를 파란색 주사위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주사위 각각의 주사위 색깔이 있고 본체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고 면 색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면 색깔이 3가지 색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사위가 24개가 있고요. 그 다음 화산 토큰이 2개, 예비용으로 3개가 들어있나 봐요. 근데 사용되는 건 2개입니다. 2개가 있고요. 예비용까지 해서 3개. 다음 장비품 토큰이 7개. 요거는 아까 아이템 있죠? 아이템 뒷면하고 똑같은 그림의 아이콘의 토큰이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 토큰은 반창고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1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바, 초코바 같은 건가 봐요. 느낌으로는 이게 3개가 있습니다. 네, 구성물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성물 소개는 이상이고요. 게임의 전체 룰을 설명시켜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이동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시켜 드릴까 합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아까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다 여기 있다고 칠게요. 다 놓는 거예요. 놓고 랜덤하게 놓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2명에서 4명까지잖아요. 2명에서 플레이할 때는 하얀색 장소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2명을. 그 다음 3명 이상 4명일 경우에는 여기 회색 미플이 그려져 있는 곳에 놓게 됩니다. 한 군데에서 다 시작을 안 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플은 한 번에 3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지를 좀 늘리기 위해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같이 4명이 여기에 있게 되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한 명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물론 안 움직이는 것도 선택지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맨 꼴찌는 이동을 하기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둘이 한 칸, 2칸이든 갔을 때 얘네는 더 멀리도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초반 배치를 하고 여기에 아이템 마크가 있는 곳은 아이템을 토큰을 놓고 거기에 이동을 했을 경우에 아이템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화산 토큰이 놓여지는 곳도 있는데 화산 토큰은 그 토큰에 도착을 하거나 그 토큰을 지나가거나 했을 때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게 뒤집으면은 이게 화산 폭발이에요. 이렇게 점점 몰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여기 하나씩 뒤집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서 있는 곳에 이렇게 됐을 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모두 탈락이에요. 협력 게임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용암에 먹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동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동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해요. 직접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주사위를 나누고요. 자, 검은색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처음에 나 혼자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굴렸을 때 알록달록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 일단은 어디를 갈 건지를 정해야 돼요. 제가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겹치지 않고 3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겠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가는 걸 정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챌린지를 하는 거거든요. 챌린지 밑에 있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빨간색 주사위와 5가 나온 주사위 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많아야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꾸불꾸불한 거는 홀수를 얘기하거든요. 홀수. 빨간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에 홀수 주사위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노란색 주사위 전부, 그리고 4인 주사위 전부. 겹쳐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빨간색이고요.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은 짝수를 얘기합니다. 짝수. 세 가지 색의 짝수. 그리고 이거는 파란색 주사위 1, 2, 3만 쓰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즉 이 도전 과제를 자기 자신의 나온 주사위를 보고 가장 유리할 것 같은 데를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다면은 홀수 빨간색만 쓰겠다고 하니까 3, 3, 6이 되는 거죠. 6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요 칸을 쓴다면은 6 주사위 없죠. 노란색 주사위 2개, 노란색 주사위만 쓸 수 있으니까 4 되는 거고, 이거의 경우에는 노란색 주사위, 그 다음에 노란색과 파란색 주사위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3이라는 숫자를 이동력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주사위이잖아요. 그 모든 주사위 합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유리한 건 이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얘기는 세 가지 색깔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건 다른 사람들도 이 세 가지 색을 모두 쓴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자기 양옆, 세븐 원더스랑 비슷해요. 자기 양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주사위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사람이 녹색이고 왼쪽 사람이 보라색이었을 경우 제가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직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가 몰라요. 근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뭐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은 노란색과 6으로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여기로 하겠습니다. 6이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 4개로 승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4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 녹색의 경우에 빨간색이 많으니까 빨간색 칸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지금. 요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녹색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를 갈게. 그리고 보라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하나 있다고 할게요. 녹색의 경우에는 그리고 갈 때 목적 마커를 놓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흰색 여기, 보라색은 여기를 가겠다. 그러면 이게 뭐냐, 검은색 경우에는 2개로 승부를 하겠다는 거, 사람들한테 그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얘 보세요. 보라색이 더 많잖아요. 합이 10, 20, 28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13이 되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서로는 이제 칸막이로 나눠져 있으니까 보이질 않는데, 검은색은 여기를 가고 싶다라고 의지를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다. 그랬을 때 보라색 입장에서는 서로 보이진 않지만, 야, 거기 가면은 너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거기 라던가, 이게 애매하게 힌트를 줘야 돼요. 이게 나 그거 몇이 있어 라든지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거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제 힌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 자신 있는데, 이걸로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얘도 모르잖아요. 서로가 모르니까 그래? 자신 있다라면은 나보다 더 좋은 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잘 나올 텐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론 얘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오히려 보라색이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 여기를 가야 되나?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똑같은 칸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상담을 한 후에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주사위를 굴립니다. 요 안에서 가림막을 해서 주사위를 굴려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있댔어요. 갖고 있을 때 주사위를 다시 굴린다라던가 무슨 숫자를 뺀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겠다, 내가 이 챌린지를 하겠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상담이 끝난 다음에 그래? 그럼 난 다시 굴릴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만큼만. 이제 떨어진 칸수에 따라서 다시 굴릴 수 있는 횟수는 틀려지지만 어쨌든 다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검은색이라면은 이거 2개를 다시 돌려서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왔다, 나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신이 더 붙는 거죠. 그럼 얘도 보라색 입장에서는 노란색하고 6이 아닌 거, 얘랑 얘를 다시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굴려서 만약에 안 나왔다고 쳐요. 6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 녹색의 경우는 빨간색과 4를 사용하는 거고, 아니었으니까 다시 굴렸을 때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일단 이렇게 하면은 다시 굴리기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템을 쓸 수가 있어요. 추가로 넣고 빼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깝니다. 까고 실제 이동을 하는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검은색이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양옆에 있는 사람이 2명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노란색하고 파란색 전부 합친 거죠. 그러니까 10, 20, 24에 이거랑 똑같은 걸 계산하는 겁니다. 보라색에 노란색과 파란색 없으니까 10, 20, 20이니까 4 많죠? 녹색하고도 비교를 해야 돼요.
녹색은 노란색 없고 파란색만 있으니까 4. 당연히 이겼죠?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성공. 자, 보라색을 볼게요. 보라색이라고 쳤을 때 보라색은 양옆이 녹색을 아니겠죠? 이쪽에 있을 테니까. 파란색이 왼쪽 편 사람이고 오른쪽이 검은색이라고 했을 때 노란색과 6을 보는 거죠. 노란색과 파란색 사람이 9이고 9 이상 있죠? 6과 노란색 15가 되겠고요. 훨씬 넘었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녹색의 경우는 얘하고 얘겠죠? 양옆이. 녹색은 빨간색과 4 전체 다 쓸 수 있네요. 빨간색과 쓸 수 있고 4 얘는 얘만 쓸 수 있고 양옆과 비교를 똑같은 걸로 비교를 해서 이길 수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상대편이 높다 라고 했을 때 차를 보는 거예요. 이 숫자의 차이를 봐서 동점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을 당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6. 체력이 다 깎이면 여기 죽습니다.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4가 너무 빡세죠.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동점일 경우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3 체력을 깎이는 거고, 하나에서 2개의 차이다 하면은 2개가 깎이는 거고, 5개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체력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라운드가 다 끝나면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터집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동을 어찌저찌 해서 여기서 그 다음 터질 때는 인접해 있는 곳이 다 터집니다. 이렇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기본적으로는 그게 다입니다. 이 이동 시스템이 굉장히 헷갈려서 이동 시스템만 익히고 나면은 게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사위를 던지고 계획을 짠 다음에 상담을 하고 다시 굴리고 그 다음 아이템을 쓰고 해서 양옆의 사람과 주사위의 목적지에 있는 도전 과제로 양옆의 사람과 주사위 비교를 해서 갈 수 있냐 없냐 요거를 계속 하는 거죠. 이 노란색 부분이 마을이거든요. 마을에 도착을 하면 됩니다. 모두가. 마을도 마찬가지로 여러 칸이 있는데 먼저 도착을 한 사람이 거기에 계속 서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 안전지대에 들어왔다고 해도 조금 더 전진을 해서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양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전하긴 한데 안전지대에서도 도전 과제를 클리어 못하게 됐으면 안전지대에 있더라도 체력은 깎이는 거예요. 계속 모두 먼저 들어갔으니까 상관없다 하고 계속 마음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긴장을 계속 늦출 수는 없는 거죠. 후발주자도 들어왔을 때 거기에 서 있으면은 그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올 수 있게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먼저 도착한 사람들도 이제 계속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계속 거기에서 그 숫자로 도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깎이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를 잘 하면서 가야 됩니다. 밸런스를 잘 잡고 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입니다. 여기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 카드에 이동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한 페이지로 설명을 해놨는데 한두 번 정도 에러풀을 해봐야 아시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에러풀을 한번 하고 하고 이제 무릎을 치고 한번 다시 한 번 하고 나면은 쉽습니다. 이제 기본 룰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명당 승리했을 때죠. 다 탈출 성공했을 때 점수 제도가 있습니다. 한 명당 4포인트 부상을 입게 되거든요. 이제 부상 체력 보드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기 반창고를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지나가거나 쓰거나 했을 때 부상을 토큰을 입게 되는데, 이 부상 토큰은 캐릭터 카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캐릭터 카드, 직업 카드를 하나씩 뒤집어서 지우게 됩니다. 이렇게 뒤집으면은 할 수 없는 게 나옵니다. 다이스를 하나 뺀다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당 마이너스 1포인트. 그 다음에 장비품을 아이템을 안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을 안 한 것만큼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쓸수록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0포인트로 도착을 다 하게 되면은 모두가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돼 있네요. 네, 다들 이제 엄청 다친 거죠. 그러니까 체력도 깎이고 1포인트, 2포인트는 겨우 들어갔다, 너무 겨우 갔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조사 자금 지원이 끊겼다고 합니다. 네, 가지 말라는 얘기죠. 3포인트, 4포인트는 잘했다 하지만 메달을 얻을 정도는 아니다. 5포인트에서 7포인트는 이 마을에서 좀 쉬면서 일본 술이라도 좀 드세요 라고 하네요. 좀 쉬었다 가라고 하네요. 수고했다는 뜻이죠. 8포인트에서 11포인트가 되면은 마을 사람들이 당신들의 명예를 지켜 세워서 맛들이를 열어준다고 하네요. 축제를 열어주고, 그 마을 사람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용감한 탐험가들은 처음 봤다라고 하네요. 요까지 가면은 만약에 레벨이 적었다면은 다음 레벨은 더 하드한 레벨로 가기를 검토하라고 돼 있네요. 12포인트 이상이 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영화화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더 높은 난이도로
도전을 해보라고 하네요. 네, 2명에서 플레이할 때는 가상의 주사위를 하나 더 던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3의 플레이어를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것도 2가지 패턴이 있어서 던진 다음에 3개를 무작위로 빼서 보게 한 다음에 하는 거랑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거랑 2명 플레이 기미까지 준비를 해 놨고요. 이렇게 하는 협력 게임입니다. 협력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협력 게임 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팬데믹이랑 플래시포인트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비도 협력이긴 한데 좀 틀리잖아요. 색깔이 결이 좀 틀리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무언가를 같이 달성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장르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독특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후지 탈출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일단 요건 최근에 이제 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정도면은 룰 설명을 만들어도 될 정도일 것 같습니다. 룰 설명 컨텐츠도 언젠간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구독자분들도 좀 늘고 수요가 생기게 되면은 룰 설명도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테르마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